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7월, 8월 그 2달간 진행되는 문제풀이반, 영역별 문제풀이반 개강일이지요. 1원반이 끝나고 한 주 공강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으로 접어들었는데,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공부를 좀 정리하고 그러는 좀 쉼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고, 이제는 진짜 하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보통 후반전은 역전하라고 있는 거야 막 그러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상반기에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은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제부터 얼마나 남았냐가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정말 온정성을 쏟아서 충실히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남은 기간이 얼마고 다른 사람은 어디까지 했고 지금 남하고 비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 자신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열심히 살고 있는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 절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한 명을 뽑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선생님들이 비교하거나 이렇게 의식할 필요가 없는 시험이에요. 나만 교사다움을 갖춰 나가면 반드시 1차, 2차에서 꼭 최종 합격하게 되어 있으니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지만 계속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시작부터 왜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런 말을 먼저 시작하죠? 자, 우리 9주간 어떻게 주차별로 강의 영역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 성격과 발달 묶어서 그저 시험 보는 거 알고 선생님들이 오셨을 거예요. 그죠? 오늘 이제 OT가 끝나고 나면 성격과 발달 시험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는 사상과 놀이 영역이 묶여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좀 양이 좀 놀이가 많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사상 놀이를 한 번에 이렇게 2주차에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론과 또 부모 교육이 묶여서 지금 앞에 3주가 개론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주간은 개론 영역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신의사 예자 그리고 마지막에 운영 영역에서 또 6주간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9주 플랜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 3주, 3주, 3주 이렇게 나누어서 어떻게 흐름이죠?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개정 누리과정과 법규 관련 문제는 각 영역별 출제를 하면서 계속 같이 이렇게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적어 놓은 거고요. 오늘도 이제 성격 부분에서 좀 누리과정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 총론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에 이해자료, 실행자료 부분도 계속 문제로 다룰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영역과 함께 관련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아마 출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영역별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뭐 5번 문항에서 지문에 뭐 9번 문항 풀이에 단서가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1교시에 푼 문제가 다른 형태로도 2교시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한 영역 부분을 좀 다진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들 그거는 이해하시고 이제 문제에 맞게 이제 풀이를 하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자료는 이제 매주 이제 1, 2교시 문제지, 시험지가 이제 올라가고요. 그리고 1교시만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1교시만 답안지가 이제 나가죠. 그래서 답안 작성지가 이렇게 오늘 아마 선생님들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얘는 1, 2교시 시험 중에 1교시 시험만 여기에 답안 작성을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교시 시험만 답안지에 작성을 하고요. 2교시는 바로 시험지에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범 답안과 혹시 그 주 영역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추가로 다뤄야 될 이론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매주 이렇게 나갈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역별 요약 자료랑 그다음 2019 개정 누리과정 요약 자료, 그다음에 영역별로 인출을 어떻게 했는지 점검하는 표, 요거는 우리 상반기에 나갔던 자료랑 동일한 자료예요. 그래서 혹시 또 개인적으로 필요한 선생님들은 출력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파일이 아마 올라가 있을 텐데 그거 이제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출력을 해서 쓰기 바라고요. 이제 매주 강의 진행되는 방식을 보면 이제 9시가 시험 시작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실전도 9시에 시험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9시부터 여기 보면 1교시가 80분, 10시 20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그 시간이 매주 달라져요. 문제 양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 시험 푸는 그 정도를 좀 가늠해서 어떤 주는 90분일 수도 있고 어떤 주는 70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달라지고요. 우리 오늘은 1교시가 90분이 이제
문제에 이렇게 배정이 되었죠. 그래서 OT 끝나고 나면 이제 90분간 1교시 시험을 보신다 생각하면 되고요.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뭐 15분 그랬지만 10분일 수도 있고 15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쉬는 시간을 이제 갖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시험을 이제 봅니다. 2교시도 역시 70분 해놨는데 오늘은 50분이네요. 그죠? 이렇게 매주 시험 시간이 달라지고요. 이 시험 시간은 직강 선생님들은 칠판에 안내를 하고요. 우리 라이브 듣는 선생님들하고 인강 선생님들은 시험지 상단에 보면 이제 시험 시간이 적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시간을 재면서 이제 풀이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실전은 A형, B형 해서 70분씩 이렇게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문제풀이반은 꼭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진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아직은 지금 우리가 7월 8월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나는 100분, 110분이 걸린다. 근데 시험 시간으로 이렇게 정해준 건 90분이라 내가 이 안에 못 들어온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의 양이 조금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개인차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거기 나와 있는 시간을 좀 보면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푸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시험은 항상 9시고 시험 종료 후에는 점심시간 1시간을 갖고 그리고 1시간 혹은 뭐 1시간 10분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해설 강의는 매주 1시에 시작이 된다는 거. 그래서 1시부터 해서 이제 몇 시에 끝이 날지 이제 유동적으로 기준을 제가 저녁 6시 이렇게 해놨는데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그 밑에 설명 세 번째 점을 보면 1교시 시험은 답안지에 답을 작성하고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이제 직강 선생님들 중에 채점 대상자가 되는 선생님들 계시죠.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1교시 시험 답안지를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교시 시험 답안지를 이제 저희가 채점을 하는데 이 전체 공개, 점수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 선생님들 그 채점 대상자 선생님들의 점수를 이렇게 공개를 했었는데 제가 이거 작년에도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점수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는 시험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많이 쏟고 나면 내 인생의 중심을 잡고 가는 게 또 흔들려 버려요. 그 한 번의 그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우리 선생님들 목표에 이루는 데는 얼마나 큰 리스크가 되는지를 사실 모른 채 선생님들이 감정을 그냥 소비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절대 우리 선생님들 시험 합격하고 불합격하는데 다른 사람 점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적어놨거든요. 1교시 100점. 100점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거. 100점 받는다는 생각으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100점 만점인데 나는 60점이야. 100점 만점인데 나는 73점이야. 그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은 80점 넘었나? 90점 넘었나? 이런 의식하는 것 자체가 자기 삶에 집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꼭 하셔서 좀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 굳이 이거 해가지고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좀 본인의 나 자신의 싸움이라는 거 꼭 생각하셔서 100점 거기 100점 되어 있는 걸 목표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전체 점수 공개는 하지 않고요. 모의고사 반에 가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참 궁금해하셔요. 그래서 저도 되게 갈등이에요. 나는 모의고사 반 점수도 정말 공개하고 싶지가 않은 게 저보고 결정하라 그러면 전 공개하지 않는다거든요. 왜 40점 받았냐가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몇 점 받았냐 안 중요하고 내가 40점 만점을 몇 점 받았냐가 중요한 건데 그 다른 사람들의 점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에 좀 나름대로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표집된 인원 자체가 우리 시험에서 어떤 기준이 될 만큼의 그런 타당도가 높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요구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문제풀이만 하지 않고 모고는 하고 그럴까요? 자, 고민을 또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의도를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강의로 수강하는 우리 직강 선생님들 중에 라이브 강의 선택한 선생님들은 이제 답안지 채점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아래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시고요. 1시까지 꼭 제출하면서 오늘 당일 1시예요. 토요일 날 시험 보시고 나면 바로 그 답안지를 스캔 어플 이용해서 찍으셔가지고 바로 이 학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저녁에 이제 그것을 받아갖고 채점을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개인 메일로 다시 회신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읽어보시고 제출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직강원 선생님들은 답안지 1교시 답안지 내면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오셔가지고 받으시면 됩니다. 좋아요. 넘겨볼게요. 자, 수강생 협조사항 해놨죠. 그래서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달렸다. 근데 사실 이게 진리인데도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잘 생각을 못하고 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매주 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매주 시험을 좀 참여하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직강원 선생님들은 시험 시간 이동 불가라고 이제 해놨죠. 그래서 시험 시간에 자리를 뜨지 않는다는 걸 자기 자신과의 약속으로 선생님들 좀 정하셔서 꼭 지키자 이런 생각이면 좋겠어요. 90분이 좀 길기는 합니다. 우리 이제 A형, B형이 70분씩 우리 선생님들 실전에 가서 하시긴 하는데 90분씩 이렇게 시간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는 20분이 더 또 이제 추가된 거긴 하죠. 그래도 우리가 다 성인이라서 그 정도는 아마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그런 생각을 꼭 하고 참을 수 있을 만큼은 꼭 참기를 바라고요. 근데 너무 막 아주 심각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정말 부득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아주 조심히 나가지만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조심히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많이 부득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조금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득이는 선생님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정말 심각할 때 그거 외에는 안 나가는 걸 원칙으로 생각하셔서 좀 이 강의실 내 시험실이 조금 정숙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9시에 시험 시작인데 이제 9시 시험 시작됨과 동시에 문이 잠겨요. 강의실 문이. 그래서 시험이 이제 고사실로 바뀌는 거니까 강의실이. 그래서 이제 지각을 하게 되면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9시 시작되기 전에 8시 50분까지는 입실을 하시고 지각한 경우에는 이제 문을 열려고 하시지 마시고 문은 어차피 잠겨 있으니까 1층에 가셔서 시험지를 받으셔서 이제 개인적으로 시험을 또 어떤 공간을 제공되는 공간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시고 쉬는 시간에 입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은 그 1교시 시간을 계산하시면 그죠 언제부터가 쉬는 시간인지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각하지 않고 꼭 선생님들 긴장하고 지금부터는 생활할 수 있도록 9시 전에 입시를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 또 라이브로 듣는 선생님들은 실제 시험 상황처럼 하셔서 좀 엄격하게 그죠? 상황 통제를 하고 시험을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공부 계획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이제 하반기라서 정말로 하루하루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부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일을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런데 목표가 없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연구자들이 말을 해요. 선생님들 지금까지 목표 없이 혹시 그냥 그래 매주 그냥 이 영역 하면 되지, 이게 내 목표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루하루 달성해야 될 목표가 만들어져야지만 그게 진짜 목표를 세운 거거든요. 그럼 나는 오늘 하루 사상이야 이렇게,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사상 중에 어디까지를 내가 끝내겠다, 그리고 그 끝내는 것을 위해서 시간대를 어떻게 나누어서 그 시간대는 무슨 부분의 공부를 할 것이다 까지가 만들어져야 목표와 계획이 수립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9주간의 공부 계획은 9주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공부 계획이 나와야 하고, 한 주 한 주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에 대한 공부 계획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한 일일 공부 계획이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 전체 9주의 공부 계획과 일주일짜리 그리고 하루 이렇게 보낼 공부 계획이 매일매일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이제 세워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문제풀이반에 들어가면 우리 그 밑에 6번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1안, 2안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1안을 먼저 보면요. 얘가 지금 1, 2, 3주, 그리고 4, 5, 6주, 그리고 7, 8, 9주 이렇게 해서 3주를 기준으로 두 영역이 이렇게 짝이 맺어지면서 전체 총 2회의 전 영역을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스케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 영역과 추가 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시험 영역은 매주 우리 이 문제풀이반에서 진행되는 시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영역만 그 주에 공부를 하면 안 되고 한 개의 추가 영역을 더 넣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성격과 발달을 이미 공부해서 오셨을 텐데, 그죠? 이때 이제 신체 운동 건강 영역 부분을 함께 공부하자고 제가 이론반 끝날 때는 미리 당부를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같이 연결되면서 공부가 이루어지고
이제 오늘 시험 보고 나면 틀린 문제 이런 거 보완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일요일까지는 틀린 부분에 집중해서 다시 재암기해두고 다져두고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또 사상과 놀이 공부가 진행되면서 의사소통 영역이 하나가 또 연결되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교사론 부모교육 들어가고 사회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 영역이 신체운동 건강 영역으로 들어가는 4주차에는 예술경험 영역이 추가 영역, 부영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진행되는 5주차에는 자연탐구 영역이 들어가고 또 사회관계가 시험 보는 주에는 운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 보는 영역이 예술 경험으로 들어가면 지금 예술 경험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이미 복습을 한번 했어요. 우리 나름대로 추가 영역으로 한번 다뤘는데 이때가 되면 추가 영역은 다시 성격과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1주차 이번에 한 걸 또 다시 꺼내서 다시 복습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자연 탐구할 때는 또 사상과 놀이, 마지막 운영 영역 시험 보는 주에는 교사론이랑 부모 교육을 배치를 해서 그래서 전체 시험 보는 주 따라가면서 한 영역이 또 같이 안배되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2번은 다질 수 있도록 이렇게 9주의 공부 계획을 세우자라는 얘기인데 이제 혹시라도 지금 상반기에 너무나 이론이 잘 다져지지 않았다. 나는 아직 초기 암기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1주차에 한 주에 공부할 수 있는 게 그 주 시험 보는 영역을 다지는 게 최선이라면 그죠?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공부되어 있는 정도가 다르고 공부 계획은 본인에게 맞게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경우라면 추가 영역은 배제하고 그 주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 주 영역에. 시험 영역만 오로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7월, 8월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전의 최적의 시기란 말이죠. 9월, 10월에 대해서 많이 다져지지 않은 거를 이렇게 다져나가는 데는 더 많은 힘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7월, 8월은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저히 난 2개 영역을 끼울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선생님들은 시험 영역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시험 끝나고 나면 그 영역에 대한 복습은 매주 겹쳐서 안고 가셔야 돼요. 공부의 힘은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지금 아무리 최선을 다해놔도 얘 반복하지 않으면 11월까지 기억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 그 부분에 집중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얘를 꼭 안고 가셔야 한다. 그죠? 반복 인출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셔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공부 충분히 많이 되어 있어서 좀 빨리 돌릴 수 있어요라고 해서 일주일에 전 영역을 돌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7, 8월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좀 권해드려요. 그래서 그건 우리 9, 10월에 가서 해도 충분하거든요. 지금은 좀 꼼꼼하게 보시고 놓치는 부분 없도록 보시고 변별해 놓고 단계의 경우에는 2단계 차이 변별하고 비슷한 유사한 개념이 있을 경우는 이거 2개가 어떻게 다른 건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러는 시기가 7, 8월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막 돌리는 데만 집중하시는 거는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9주간에 전체에 2번 복습하는 그런 큰 흐름을 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하는 시험 영역이 그대로 진행되면서 추가 영역 같은 경우를 매일 조금씩 다른 영역을 집어넣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의사, 예자 요 4개를 1주에서 4주까지 매일 요일별로 4분의 1씩 나눠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이제 여러 가지 섞어서 하겠다는 거죠. 여러 영역을 믹스해서 자꾸 이제 뇌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작전인데 이것도 좋아요. 좋은데 요거는 공부가 조금 좀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이 영역 저 영역 섞어도 크게 흔들림이 없을 때는 이렇게 짜셔도 좋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은 갑자기 예술 경험 영역에서 전도식기, 도식기 하다가 자연탐구 영역에서 측정할 때는 좀 헷갈려. 측정이 어디서 왔더라? 하면서 정리하는데 좀 어려워. 이런 선생님들은 한 영역이 머무는 게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공부된 정도에 따라서 잘 조정하기 바라고요. 자, 다시 또 올라가서 우리 그 위에 3번 틀린 문제에 대한 반복 복습 제가 해놨죠. 이제 문제풀이반은 오답이 나오죠. 내가 틀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틀린 문제를 잘 선생님들이 안고 가셔야 하는데 4번에 보면 오답 노트를 만들자라고 제가 해놨어요. 근데 이제 오답 노트는요. 우리 선생님들 옆에 문제를 오려 붙이는 거 그리고 문제와 답을 모두 어디 다른 노트에다가 옮겨 적는 거 이 방법은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거든요. 오답 노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들? 모든 인출용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최소한의 단어를 가지고 인출을 하셔야 돼요. 그 단어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뇌는 괴롭기 때문에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속 읽고 그걸 계속 의존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아직은 그 자료가 없으면 오로지 내 것이 되어서 내면화되어서 시험 볼 수 있는 실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책을 덮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할 수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쓸 수 있냐, 이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를 인출할 때도 최소한의 단서를 갖고 인출을 해내야지 효과가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다 있는 걸 계속 보고 읽는 방식은 잘못된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틀렸어요. 그 문제 어디다 오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외워야 되죠. 문제 그 통째로 외우고 이 문제 틀렸어. 그럼 이걸 내가 나중에 기억하려면 어떤 단서가 있으면 기억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셔서 그 단서만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오답 노트는 정말 아주 얇을 수밖에 없고 단어 몇 개만 적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단어가 이거 뭐지? 왜 비계? 줄여간다? 비계 줄여간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하겠지만 이 단어는 나한테는 엄청 의미가 있는 단어인 거예요. 비계를 설정할 때 교사는 그죠? 뭘 줄여가야 돼요?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도움의 양과 질을 줄여가야 돼요. 왜 줄여가야 돼요? 무턱대고 줄이면 안 되고 학습자가 수행 능력이 그저 증가함에 따라 성인은 도움의 양을 점점 줄여서 궁극적으로는 철회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내가 틀렸어요. 그러면 그걸 기억하기 위한 키워드는 비계랑 줄여간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렇게 딱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적어놓고 근데 이 키워드 적어놓은 거 한참 있다가 한 달 후에 열어봤는데 이거 뭐지? 줄여간다? 뭘 줄여가지?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니까 수시로 보는 자료인 거예요. 수시로. 수시가 언제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볼 수도 있고 식사하면서 보실 수도 있고 이동하면서 볼 수도 있고 한 영역, 의사소통 영역 공부하면서도 사상편에 틀린 오답 노트 중간에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중간에 스트레칭 할 때도 있고 그죠? 공부하다가 이제 좀 환기하려고 어깨를 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어깨를 펴는 게 아니라 수첩을 이렇게 꺼내면서 뭐였더라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또 내가 환기가 되면서 그래 이거 다시 하나만 체크해놓고 덮어놓고 또 이 영역에 집중하는 그런 오로지 하루 종일 임용 생각만 하면서 선생님들 지낸다 이렇게 하고 7, 8월만 조금 노력을 해보도록 해요. 그래서 지금 7, 8월은 제가 우리 선생님들 잠을 줄여서라도 지금 바짝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그런 시기라서 조금 긴장하고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9, 10월 가서도 그럼 그때 되면 늦었냐? 그때 돼서도 그저 충분히 보완해서 다져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만큼 절호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좀 긴장해서 접근하시고요. 오답 노트 만들 때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담아놓고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 이론반대 기출 키워드 단서 드린 자료 혹시 있는 선생님들은 그런 식으로 그것도 근데 사실 좀 많이 담아놨어요. 문제 떠올리게 하려고. 근데 핵심적인 내용들, 중요 단어, 어구 이런 것들만 모으는데 그걸 잘 유의미하게 선생님들 생각하셔서 찾으시고 그런 다음에 얘를 보고 내가 이 문제 왜 틀렸지? 뭐랑 헷갈렸지? 구분해 두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다 통째로 붙이거나 그러지 않길 바라고요. 자, 우리 개정 누리과정 암기 당연히 매일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의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해자료, 실행자료, 해설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6번에도 제가 그건 얘기해놨죠. 책을 보고 읽거나 자료를 펼쳐놓고 보면서 하는 공부는 실제 시험장에서 절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책 덮고 혼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칠판에다가 정말로 이렇게 막 적으면서 누군가한테 설명하고 자 전조잡기 사고 특징을 한번 설명해 줄게 들어보세요 한 다음에 쭉 적으세요. 중심화부터 시작해서 쭉 적어서 실제론까지 쭉 적어놓고 얘는 뭐냐면 하고 하나씩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셔야 그게 진짜 내게 된다는 거. 그래서 꼭 책을 펼쳐놓고 하는 공부는 반복 점검을 하셔가지고 수정을 하시기 바라고 처음 공부는 책을 보고 암기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암기가 된 다음에는 책을 덮고 인출을 하는 게 진짜 공부의 시작이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적질 않았지만 선생님들 사실 적을까 하다가 이렇게 집었거든요. 7번이 또 있어요. 핸드폰을 멀리하라. 우리 선생님들 핸드폰 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 많은 정보를 찾을 수도 있고 좋은 어떤 도구이긴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목표 달성하는데 제일 큰 방해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핸드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은 잘 지혜롭게 선생님들이 사용하셔야 하고요. 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더라고요. 딱 필요한 시간대만 하긴 한다거나 나름대로 선생님들 좀 이 핸드폰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핸드폰을 멀리 하시면서 공부에 집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 그 뒷장을
일정을 보면 제가 일주일 계획을 이제 온종일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세워는 놨어요. 근데 이제 일을 병행하거나 학부를 병행하거나 이렇게 좀 다른 일을 하는 선생님들, 시간 할애 또 다른 데 써야 하는 선생님들은 그 시간대를 통째로 빼고 남은 시간을 해야 할 것들을 안배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하루를 일단 구조적으로 나누는 거, 그런 다음에 일주일에 해야 될 양을 배치하는 거,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아침에 7시부터 시작해서 공부가 되네요. 6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우리 시험이 9시고 또 8시 뭐 20분까지는 입시를 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선생님들이 이 생체 리듬을 거기에 맞춰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6시쯤에 기상하셔서 씻고 뭐 준비하시고 식사도 간단히 하시고 7시부터 고시문 암기가 시작되면 매일 7시부터 8시 1시간은 고시문 암기랑 회의실 공부를 하는 거죠. 항상 고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공부할 때는 이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그 루틴, 생활이 습관이 고정돼서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나는 고시문 암기와 회의실 특정 부분 공부부터 시작이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토요일이 시험 보는 날로 정해졌죠. 직강은 토요일일 것이고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특정 날을 하루 정하셔야 돼요. 그죠? 화요일이면 화요일. 왜냐면 해설 강의가 월요일 야간에 저녁 6시 이후에 6시쯤에 올라가니까 뭐 월요일도 좋고요. 월요일 날 시험 보고 야간에 나는 해설 강의 들을 거야 해도 좋고, 안 그러면 화요일로 아예 정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시험 보고 해설 강의 수강하는 것까지가 하루에 다 같이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 8월부터는 직강, 인강의 스케줄이 똑같이 이제 요일만 다를 뿐 이제 같이 가거든요. 해설 강의 나눠 듣는 거 아니고 하루에 다 듣고 나서 틀린 문제, 개념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암기하는 게 야간 시간에 일어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일요일 날 오전이 휴식이긴 하지만 7시에 고시문은 쓰고 휴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시문 쓰고 회의실 암기하고, 그리고 이제 휴식 잡아놨는데 요거는 개인에 따라서 일을 병행하거나 다른 어떤 사정이 있는 선생님들은 주말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아주 탄탄하게 보내야 하지만 온종일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실력을 겨룰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 사정에 따라서 이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일정들을 보면요. 오전에는 지금 고시문 암기 끝나고 나면 법규를 30분을 넣어놨어요. 이것도 항상 똑같은 시간에 그 부분을 꺼내갖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아교육법과 뭐 교사론, 그 다음에 뭐 사회관계 관련된 법규 장애통합 부분이 또 있긴 했죠. 그래서 법규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선생님들 한 30분씩 매번 반복하고, 지금 유교법 시험이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근데 작년에 전폭 개정이 됐기 때문에 유아교육법도 선생님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 부분을 좀 조항별로 나눠서 지금까지 봐왔던 것을 좀 더 탄탄하게 반복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일정을 시험 영역 찾으셨어요? 시험 영역 쭉 반복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는 추가 영역 들어가죠. 이 추가 영역이 한 영역 더, 그죠? 우리 부영역이라고 뭐 표현해도 좋고요. 넣어서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또 1시간 30분 정도 시험 영역 공부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온종일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시간 할애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간에는 논술도 하루에 1시간씩은 꼭 하셔야 돼요. 우리 교육과정 점수가 예를 들면 한 63점 정도 나왔는데 논술 20점 만점으로 합격한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고요. 교육과정이 68점씩 나왔는데 논술이 낮아서 불합격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또 있으세요. 그러니까 논술도 19점, 20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내 노력이 투자돼야 되는 거죠. 너 논술은 그냥 쓰면 되지, 이런 생각 안일하게 하면 안 되고, 그죠? 매일 1시간씩 꼭 논술 체계 잡고, 문제에서 무엇을 물었는지, 진술 방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어떻게 안 쳐야 되는지, 그죠? 핵심 답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는 시간 꼭 가져야 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논술 공부도 넣으시고, 또 강의 수강하고 논술 공부하는 그 날이 화요일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요일도 하루 배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야간에는 건강안전 부분은 얘는 이제 하루 한 주에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또 1시간씩 매주 이렇게 테마별로 반복하다 보면 이거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안전을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몇 시간 총 하루에 몇 시간 공부인지 모르겠어요. 온종일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7, 8월에는 이 정도 투자한다 생각하고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다른 사정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그 시간대 빼고 뭐 건강안전 공부도 30분으로 줄이고, 1시간 배정되어 있는데 30분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본인의 일정에 맞게 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만큼 시간 공부해야만 합격하는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자투리 시간을 잘 썼냐, 얼마나 내가 임용 생각을 많이 하고 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 장은 일일 공부 계획 그랬는데, 이 앞에 거랑 시간대가 딱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또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해야 할 것들을 또 나눠서 선생님들이 하루 계획을 꼭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전에는 내일 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걸 책상 위에 올려놓고 주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면서 뭘 인출할지까지 생각하고 침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오늘 나 끝났어 하고 이렇게 가면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실력이 미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그래 나 내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 그리고 오늘 침대에 들어가서 내가 인출할 건 공간 부분이야. 수학에서 공간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걸 내가 오늘 인출하자 이런 생각으로 침대에 들어가서 인출하고 오늘 할 일 다 했어 이런 생각으로.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그래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프로이드야. 프로이드 아침에 일어나면서 알람 시계 울리면서 프로이드는 무의식 결정론자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정도의 좀 정성은 7, 8월에 쏟아보자는 거예요. 임용의 생활화하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을 합격의 결과를 가져다 줄 그 공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공립교사가 되어서 진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 고민하면서 선생님들 생활할 수 있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셨죠. 그런 생각으로 공부가 그런 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힘들어하거나 귀찮아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기꺼이 나를 합격시켜줄 유일한 힘이 공부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조금 더 의식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뒷장에 보면 하루 목표 세우는 거랑 공부 계획 세우는 걸 또 한번 강조해 놨는데요. 자, 이게 하루 목표, 그 다음에 치밀한 시간대별의 공부 계획 꼭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아깝다는 걸 알아요. 이거 10분이나 갔어 이런 걸 알아요. 근데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살면요, 그냥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나는 해놓은 게 없는 이런 상황이 또 될 수 있어요. 꼭 시간을 의식하면서 선생님들 시간대별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그런 7, 8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맨 뒷장은요, 이게 제가 OT에 넣어야 되나 고민했는데 답안지 작성 방법이에요. 우리 오늘 1교시부터 선생님들이 답안 작성지에다가 답을 옮겨야 해서 이걸 지금 잠깐이라도 언급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게 지금 작년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우리 선생님들 교육과정 시험 볼 때 응시자 유의사항으로 지금 내놓은 내용인데 여기 부분에서 답 쓰는 부분은 5번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연필 사용하면 안 되죠.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 지금도 실전과 똑같이 우리 선생님들 검은색 필기구를 쓰시길 바라고, 틀리면 어떻게 해요? 틀리면 두 줄을 긋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글쓰기 교정보호를 쓰라고 우리 지금 10번과 12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흑색펜을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연필이나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지우개로 지우고 수정액으로 지우고 이런 것보다는 틀렸을 경우에는 두 줄로 깨끗하게 긋거나 혹은 일반적인 교정부 어떤 거 말해요, 선생님들? 모두 다 허용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얘 틀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긋고 나서 여기에 고쳐야 될 말을 써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 또는 두 줄로 이렇게 깨끗하게 그어도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되고, 틀렸다고 해서 우리 이렇게 막 지우면 안 되는 거는 논술에서도 한 거랑 똑같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한다 생각하시고 검은색 필기구 쓰시길 바라고, 자, 6번을 보면 답안을 작성할 때 가로선을 그어서 답안란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오늘 답안지 선생님들 옆에 있으실 텐데 한번 펼쳐보시면 지금 문항 1, 문항 2, 문항 3, 문항 4 이렇게 해서 총 첫 번째 면에 4개의 문제에 4문항에 대한 답을 적게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줄도 이제 그어져 있는데 혹시라도 서술형이 많은 그런 문항의 경우에는 이 줄에 다 못 쓸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중간 사이에 줄을 또 그어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줄을 그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보통 동일한 흑색 펜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펜을 한 2-3개는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유로 갖고 있는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줄을 그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줄을 추가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특히 우리 지금 문제풀이반은 제가 한 문항에 막 6개 소문항을 넣어놓은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칸이 모자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줄 긋는 것도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별도의 초안 작성지가 없고요. 문제지에다가 푸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8번에 보면 답안지에는 하위 문항의 번호 또는 기호와 함께 답을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항 1하고 여기 칸이 지금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서 문항 1하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옆에 흰 색깔 있는 부분부터는 쓸 수 있어요. 답을 쓰는데 소문항 1 이렇게 하고
기역이라고 했으면 기역에도 답을 써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줄에 니은 해서 니은 답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문항 이는 또 기호 다 숫자 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소문항 이는 그냥 하나만 물어봐서 아무런 기호가 문제지 없었어요. 그럼 그냥 바로 여기에다가 답을 쓰면 되는 거죠. 뭐 공간, 뭐 방향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는 기호가 시험지 A를 해놨으면 A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답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 문항 순서대로 소문항 내용을 다 가져오시되 번호와 기호와 함께 쓰라는 거죠. 그리고 문항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 일부 활용해라. 이 말은 뭔가 서술형에서는 그죠? 문항에서 물은 그 문제의 내용을 또 가져와야 될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런 거 좀 자유롭게 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답안은 문항 번호로 확인한 후에 각 문항별로 주어진 답안란에만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보면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문항이 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답을 쓰시다가 문항 1의 답을 다 쓰고 나서 문항 1을 가로로 오른쪽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는 지금 문항, 아래 칸은 문항 3에 대한 답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잘못 답을 쓴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화살표로 이렇게 답이 내용이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옮겨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채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주의하셔서 문항 번호가 있는 그 칸에만 답을 쓸 수 있다는 거를 꼭 알아둬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답안 내용 이외의 것들은 일절 표시하지 마시오. 뭐 줄을 긋는다거나 동그라미를 한다거나 뭐 별표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어떤 자기 정보를 또 암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답의 내용만 담으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틀린 경우에 일반적인 글쓰기 교정부호는 사용 가능하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의 경우 예를 들면 무엇에 대해 2가지 쓰시오 그랬는데 나는 3가지를 썼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2번째까지만 답 채점을 하고 뒤에 더 쓴 거 부분은 이제 채점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구한 가지수까지의 내용만 답으로 작성하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 작성한 내용부터 문항에서 요구한 가지수 내용까지만 순서대로 채점합니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원하는 그 수만큼만 답을 쓰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경우에는 2줄을 그으면서 수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 사용하는 것 채점이 안 되니까 꼭 우리 이런 거 쓰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5번에 보면 이런 답안은 채점하지 않겠다라고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항의 답안란에 그 답을 적은 경우, 그래서 문항 번호를 임으로 수정한 경우, 문항 1이라고 지금 답안지 자체에 나와 있는데 이걸 문항 4로 내가 고친다거나 이러는 거는 이제 채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항을 바꾸어서 작성한 후에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한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채점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답안란 이외의 공간에 작성한 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문항 번호란, 답안지 여백 등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항 번호란이라는 건 지금 답안지에 문항 1, 문항 2 들어가 있는 이 음영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말해요. 이거 아주 조그맣잖아요. 이 안에는 답의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문항 1 하고 나서 그 옆에 흰 색깔 줄, 이렇게 흰 색깔 칸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이 부분도 쓰면 안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문항 1, 문항 2가 들어가 있는 그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그 칸, 아주 작은 그 칸에는 답을 쓰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에 여백 부분에도 답이 넘어가선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식별이 불가능하면 채점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연필이나 수정 테이프, 수정액 사용한 것도 채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답안 작성을 해보시고 제가 이번 주 끝나고 2주차에는 우리 선생님들 샘플 답안을 하나를 또 나눠드릴게요. 오늘 또 1주차부터 바로 답을 써야 되니까 요 정도 참고하셔갖고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아이고 어떻게 좀 길어졌군요. 네. 우리 오늘 이제 1교시 시험 90분이고 2교시 시험 50분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요. 진행하고 우리 오늘은요. 지금 해설 강의가 원래 1시부터인데 오늘 OT 때문에 해설 강의를 1시 10분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라이브 강의 듣는 선생님들은 1시 10분에 강의를 여셔서 같이 다시 또 만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 해설 시간에 얼굴 다시 뵐게요. 네, 이상입니다.